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의 비자 관련 조치들 사실상 입국 차단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 중국과 무역하는 우리 기업들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워낙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일단 관련 업계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조치가 모든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 비자만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 주재원들은 대부분 취업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로 일하고 있고 이 주재원 가족들도 장기 비자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당장은 큰 위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한국에서 출장을 가야 할 경우에 비자가 발급이 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한국에 본사가 있거나 해가지고 수시로 드나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박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는 이제 비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이제 네. 그 중에 일단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부 단기 비자만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가장 타격을 입을 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할 때 받는 방문 비자, 네. 즉 S2 비자라는 비자입니다. 이 관광 비자인 L 비자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줄곧 발급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취업 비자나 장기 유학 비자도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비즈니스와 무역을 위해 단기 체류하는 상업 무역 비자인 M 비자입니다. 네. 저희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상업 무역 비자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의 초청장이 필요해지는 등 이 발급 요건이 전보다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네, 이게 무역이라는 게 워낙 또 시간 싸움이기도 해서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지금 속이 많이 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 주재원 경험 있는 분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평상시에는 주재원들이 대부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새로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중국 쪽에서도 한국 본사에서 책임자가 와서 계약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네. 즉 이렇게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가 외교나 공무, 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없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라고만 밝혀서 이 불분명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은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지금 설명해 주진 않는다. 네. 자, 실제 피해라고 할까요? 지금 뭔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할 중소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치 때문에 중국에 주재원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시회를 통해서 중국 현지의 판로를 뚫게 되는데 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공장도 다 멈추고 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은 올해도 좀 쉽진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세계은행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회복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는 지난해 2.7%를 웃도는 올해 4.3%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세계 평균인 1.7%보다 높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나 개도국 평균인 2.7%보다도 높은 성장입니다. 이처럼 다시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조치는 그렇다 쳐도 그 중국 내 여론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의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 내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노란색 카드를 폐용하도록 한 조치가 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특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 방역을 최근 강화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타겟으로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배경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중국에서 조직적인 불매 운동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앞으로의 회복될 중국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 지난번에 국내 사드 배치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가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이농 인민대 교수가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면서 그래서 한국인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위험이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로서는 중국 시장을 한 번에 포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 방역 조치 다시 조절할 수도 없고 또 네. 역시 난감한 상황이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